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관악구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왼쪽으로는 금천구, 구로구와 맞닿아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작구와 맞닿아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과천시하고 안양시와 맞닿아 있고요. 관악구라는 지명은 이제 관악산과 바로 인접해 있다고 해서 지명이 붙어 있고요. 관악구 하면은 생각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이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고시촌하고 관련해서 이제 상권이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법시험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지역의 상권들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아쉬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서울권역 내에서도 그래도 이 관악구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가 있다 보니까 이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 사이까지 이제 이 대로변, 이 뒷골목 쪽으로 샤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좀 그 상권이 이제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대가 이제 관악산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고 또 경사진 길이 많고 또 주택이나 건물 등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런 이유로 예전부터 이제 관악구 하면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다 보니까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관악구는 또 과거 달동네나 판자촌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달동네는 이제 봉천동 쪽이 심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죽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낙후된 이미지, 관악구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명칭을 보라매동, 청림동, 은천동, 행운동 등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여전히 관악구 하면은 이제 남현동, 그 다음에 이제 신림동,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봉천동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가 있는 봉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으로만 위치되어 있는데 이 봉천동은 왼쪽으로는 이제 신림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동작구 상도동과 인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동작구 사당동과 관악구 남현동과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관악산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봉천동은 법정동의 명칭이고요. 이제 은천동, 성현동, 청림동, 청룡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현동 등으로 9개의 동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악구 봉천동은 이 2호선 라인 있죠? 이 2호선 라인 이 남부순환로의 라인을 기준으로 인접 지역마다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 지역들은 이제 산과 언덕 등 경사 지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천동은 이제 과거에 1970년대하고 80년대 달동네나 판자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현재는 그래도 판자촌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법정동으로 하면은 이제 1위가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이고 2위가 봉천동이다. 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번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악구의 9개의 동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라매동 있죠? 여기는 이제 봉천 1동에 속해 있는 보라매동입니다. 이 보라매라는 명칭은 원래 그 동작구에 이제 보라매 공원이랑 보라매 공원역도 있고
보라매 병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쓰이는 명칭이다 보니까 이 보라매동으로 처음에 했었을 때 이 동작구에서 항의를 했었고 심지어 헌재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각하당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라매동 내에는 사실 이 신림선 당곡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당곡동으로 불리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 당곡역의 이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상권이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롯데백화점, 관악점 그리고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상권이 잘 섞여 있다. 근데 그 외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이제 아파트 이제 빌라 단지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라매동은 이제 동작구의 생활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봉천 본동하고 봉천 구동이 있는 이 은천동입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은 구역이고요. 은천이라는 명칭은 이제 관악구가 낳은 그 우리 위인 있죠. 강감찬 장군. 이 강감찬 장군의 어릴 적 이름이 은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천에서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은천동에는 이제 유명한 아파트 봉천동 두산 아파트 1단지, 2단지 그리고 관악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국사봉 있죠. 국사봉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성현동 있죠. 성현동 같은 경우에는 봉천 2동, 봉천 5동에 속해 있는데요. 이곳도 이제 그 동작구 상도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봉천동의 이제 달동네의 상징과도 같은 강한 언덕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있죠. 관악 드림타운, 이 거의 산을 깎아서 만든 대단지 아파트인 관악 드림타운하고 관악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들이 건축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현재 이 사이 블루밍하고 드림타운의 사이에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 그 벽산 블루밍에서 옆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위쪽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봉천 3동에 속해 있는 이제 청림동인데요. 청림동은 이제 푸른 숲에 있다고 해서 지어진 명칭이고요. 아까 성현동의 이제 달동네의 상징이었다면 이쪽은 그냥 완전한 달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성현동과 비교해서도 경사로가 훨씬 더 심하고 노후된 주택단지들의 규모도 엄청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관악현대라든지 관악푸르지오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봉천 10동에 속해 있는 중앙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중앙동인데 여기 동안에 중앙시장도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제 이쪽은 거의 아파트는 없고요. 다가구 단지하고 주택, 빌라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행운동, 봉천 6동에 속해 있는 행운동인데 여기는 이제 주민들한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에서 또 행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남부순환로 위쪽에 있는 구로 관악구성 아파트 그리고 낙성대 현대 홈타운 관악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봉천 4동, 봉천 8동이 속해 있는 오늘 알아볼 청룡동. 그래서 남쪽에 이제 청룡산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불려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의 특징은 이제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관악구 그 관공서들이 다 위치해 있죠. 그래서 관악구청, 뭐 소방서, 보건서, 뭐 경찰서 등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봉천 7동에 속해 있는 낙성대동인데요. 여기 낙성대 같은 경우는 강감찬 장군이 이제 태어났다는 낙성대가 소재에 있죠. 그래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대 기숙사라든지 서울대 교수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이제 봉천 11동에 속해 있는 인원동이죠. 이 인원동은 강감찬 장군의 시호인 인원에서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봉천동의 최남단의 최우측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로 성동구의 핫플은 이제 성수카페 거리죠. 그리고 마포구의 핫플은 홍대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핫플레이스 바로 샤로숲길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입구역의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관악구청 쪽으로 해서 이 낙성대역까지 이르르는 이 골목길 이걸 샤로숲길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샤로숲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상징물인
샤와 이 가로수길이라는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입구역 인근은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강남권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위주의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이 사실상 이제 폐지되고 신림동의 고시촌이 없어지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고시촌의 원룸 인구가 감소되면서 서울대 후문에 있는 낙성대 인근 기숙사 인원이 증가하고 강남권에 있는 이제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홍대라든지 이제 강남 쪽에 비해서 인근 임대료 이쪽이 훨씬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싼 맛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뭐 수제 버거집 뭐 전이라는 버거집이 있는데 거기가 문을 연 이후로 이제 방콕 야시장 뭐 딸랏 롯파이 태국 음식점을 시점으로 방송이 타면서 샤로수길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네, 결국 2010년도 중반부터 이제 이곳이 서울의 새로운 화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이 봉천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3D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고요. 여기 옆에 이제 2차 아파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사실 5단지라고 돼 있어요. 5단지라고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차인데 5단지라고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1단지, 여기가 2단지, 그리고 여기가 3단지, 여기가 4단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3단지, 4단지는 임대동으로서 동이 거의 조금밖에 없는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왼쪽 편에 이렇게 신림동, 넓게 펼쳐진 곳이 이제 신림동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빌라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장군봉 근린공원. 그래서 여기 2호선 신림역 이 위치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여기 아래쪽에 여기 대단지 아파트인 신림 현대 아파트가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또 동작구 보라매동,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동작구 보라매 병원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관악초등학교가 있고, 이 관악초등학교 위에 이제 2호선 봉천역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봉천동 두산아파트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산블루밍 아파트, 그리고 관악 센트 CL,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 CL, 아까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현 동화 아파트, 동화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청림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관악 푸르지오, 관악 우성 아파트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지 오른쪽, 여기 서울대 입구 아이원 아파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관악구 아까 제가 번화가 말씀드렸던 여기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요.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여기 관악구청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쪽 일대, 그 낙성대역까지 2호선 낙성대역까지 가는 그 일대 자체가 샤로수길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악구의 봉천동과 신림동의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보시면은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언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쪽에 이제 상권 형성들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전경입니다. 단지 전경, 그리고 정문 쪽의 모습, 공동 현관문의 모습이죠. 신축 아파트답게 깔끔한 모습이고요.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분리수거장, 단지 내부의 배드민턴장의 모습과 지하주차장의 모습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이편한 세상 2차, 이제 왼쪽 편에 이제 빌라단지 밀집 지역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신림 이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 중, 이런 문구가 또 눈에 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단지 위쪽편 401동 옆에 있는 이제 임대동 옆에 있는 상가의 모습입니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오른쪽 110동 쪽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 위쪽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1단지하고 2단지의 이제 사이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집 상권을 한번 보시면요. 밀집 상권은 이제 단지 위쪽, 여기 1차 아파트 1단지의 위쪽에서 이제 2호선 봉천역 가는 길 있죠? 가는 길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악초등학교 조금 지나자마자 이제 봉천 제1종합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천 종합 제1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이다시피 이렇게 시장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다. 많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딜까입니다. 여기 1단지하고 2단지가 이렇게 모습을 한번 제가 따와봤고요. 2호선 봉천역 역세권 아파트죠. 역세권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천역과 가까운 위쪽 동 있죠. 이쪽 103, 102, 101, 102, 103, 104동 이쪽이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와의 접근성도 위쪽 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래쪽보다는 위쪽 동 쪽이 선호하는 동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34평 A타입, 35평 이제 B타입, C타입, D타입인데요. A타입 보시면은 이제 3베이 판상형 구조, 마통풍 구조, 전형적인 A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타입은 복도식 구조죠. 그리고 C타입은 A타입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드레스룸하고 이 발코니의 방향이 다른 모습. 그리고 D타입 같은 경우도 거의 B타입하고 비슷한데 이제 방의 위치, 방향만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의 모습입니다. 거실의 깔끔한 모습, 주방, 그리고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까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답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1차 아파트가 이제 1500세대고요. 2차 아파트는 아마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시피 이제 1차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적은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인근 초중고등학교 확실히 학군이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2호선 봉천역의 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청릉공원 이 위치에 있고요. 네,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분석도 이 아파트는 이제 14억 5천까지 전고점을 찍었고요. 현재 이제 11억 5천이라서 아직 3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전고점과 3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가격 변동이 2023년 5월에 이제 9억 3천이었죠. 9억 3천이었는데 지금 한 1년 6, 7개월 정도 돼서 12억 2천까지. 그래서 거의 한 3억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2호선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교통편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 28분, 25분 굉장히 소요 시간이 짧게 소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청역은 49분, 29분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구디역은 19분, 16분, 가디역은 33분, 18분이 소요되는 모습이고요. 네, 여의도 같은 경우 37분, 21분, 그리고 마곡은 51분, 40분. 그나마 좀 마곡이 시간이 좀 소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DMC역 44분, 30분. 그리고 판교역도 46분, 27분.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보셨지만 마곡만 조금 걸리고 나머지는 다 30분 내로 주파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역 인근 고속제 KTX고요. 31분, 23분 소요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단지들하고 일단은 한번 비교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 서울대 입구역 1차 아파트의 평당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의 이제 역세권이라는 점,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아파트하고 이제 두산 아파트가 그 다음 평당가다. 두산 아파트는 오래된 구축이죠. 오래된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단지 내 상가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권도 형성이 주변에 잘 돼 있고 여기 2호선 봉천역에 또 초역세권 아파트다 보니까 이쪽이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적은 오른쪽 편에 있는 서울대 입구 I1 아파트가 평당가가 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벽산불매 1차 아파트. 여기는 역과의 거리도 일단 멀고요. 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경사로가 엄청 심하고 세대하고 엘리베이터의 연결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좀 가장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반드시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64개소의 아파트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81점을 취득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에서도 이제 하급지에 속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중간급 평균 점수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는 명실상부한 현재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악구에서 몇 개 안 되는 이 신축 아파트에 또 역세권이라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구 봉천동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차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